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20살 김순옥의 세상은 차가운 병원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가 핀 반지하 방에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외동딸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급성간경화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순호가 애미는 틀렸다. 그만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간이라도 너는 아직 젊은 것이 그런 끔찍한 소리 말어. 내 아비는 순옥은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 김 사장이 또다시 소주병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늠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기계에 압류 딱지가 붙던 날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절어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다 망쳤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쉰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보셔야죠. 공장 사장님들한테 전화라도. 순옥의 절규에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튀고 어머니가 놀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장. 그놈의 공장. 망했어. 다 끝났다고. 내 엄마 저 꼴인 거 안 보여? 다 나 때문이야. 나 하나 죽으면 그래 내가 죽어야 이 지옥이 끝나지. 아버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며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건 쉽죠. 남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 이 지옥에서 그날 밤 의사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당장 공여자를 찾고 수술비 1억을 마련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잃어.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지금 순옥에게는 하늘의 별보다 더 먼 돈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순옥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체라도 쓸어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미 딸을 담보로 한 악마의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틀 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겨운 고급 양주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누런 봉투 하나를 순옥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미 수술비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1억. 꿈에 그리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설마 사채? 아니라 사채 아니라 YK그룹 알지? 거기 박 회장님이 도와주셨다. YK그룹이요. 아니 아버지가 거길 어떻게. 아버지는 순옥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아이처럼 해맑게 아니 모자라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칠푼이 YK그룹 반개 핏줄이라는 강민수였습니다. 이 사람 외에 순호가 아비가 무릎 꿇고 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만 가주면 쿵. 순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강민수라는 총각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박 회장님이 내가 참 착하고 효심이 깊다고 결혼만 해주면 내 어미 병원비는 물론이고 우리 빚까지 다 아버지. 순옥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더러 저 바보한테 팔려가라는 거예요. 딸을 팔아서 어머니 목숨을 사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김 사장은 순옥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아비가 잘못했다. 아비가 무능해서 내 처자식 하나 내가 하지만 내 엄마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잖니. 아비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빌었어.
제발 우리 순옥이 내가 눈 한 번만 딱 감아주면 내 엄마 살릴 수 있단 말이다. 흑흑 순옥은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1억 원을 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마주쳤던 강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그저 헤헤 웃으며 흙바닥에 떨어진 붕어빵을 주워 먹던 모습. 그에게 시집을 가라고?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나 저런 사람하고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나도 못 살아 그래. 내 인생 하나 버려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순옥은 죽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알겠어요. 순옥아. 해요. 그 결혼 대신 어머니부터 살려주세요. 당장 그날 순옥은 20살에 자신을 죽였습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YK그룹 박 회장의 자비로 어머니는 즉시 YK병원 특실로 옮겨져 최고의 의료진에게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순옥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결혼식장은 YK그룹 계열사 호텔의 가장 작은 연회장이었습니다. 순옥의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주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YK그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옥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댔습니다. 어머 제가 걔야? 1억에 팔려왔다는? 쯧쯧 아비가 딸 장사 한번 잘했네. 저런 바보한테 시집을 오고. 얼굴은 반반한데 독한 년이네. 지 애미 살리겠다고 순옥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울지마. 김순옥. 울면 안 돼. 저들이 원하는 게 내 눈물이야.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YK그룹의 실세 박 회장과 그의 딸 박 이사가 들어섰습니다.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순옥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사장. 사위가 아주 늠름하지? 다 자네 복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이사는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취향 참 저런 싸구려를 격 떨어지게. 쉿. 다 쓸모가 있으니. 박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이어 신랑 강민수가 입장했습니다. 값비싼 턱시도는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례사를 듣는 둥 마는 둥 연회장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를 보며 우와 반짝반짝거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하객석에서 여지없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칠푼이를 박 회장님도 참 저런 걸 왜 데리고 사는지 몰라. 주례가 신랑 신부 맞절을 외쳤습니다. 순옥은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멀뚱멀뚱 서서 코만 후비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옆에 선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민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절 안 하시면 회장님 화나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는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으악.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하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박 이사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며 낄낄댔습니다. 순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결혼쇼구나. 이 사람들은 이 바보를 조롱하고 나를 능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마음껏 비웃어라 하지만 난 내 어머니를 살렸다. 너희들이 평생 모를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해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민수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순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처럼 울먹이던 그 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순옥은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하지만 민수는 다시 에에의 바보처럼 웃으며 일어나 순옥의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쁘다 꽃가해의 순옥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방으로 향하는 내내 아까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결혼식이 끝나고 순옥은 YK그룹 박 회장이 마련해준 별채의 신혼방으로 떠밀리듯 들어왔습니다. 방은 어울리지 않게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비단 이불, 거대한 샹들리에 금박을 두른 가구들. 순옥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황금빛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끝나셨겠지. 이걸로 된 거야. 난 이제부터 인형이야. 숨쉬는 인형. 순옥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넛을 잃은 듯 앉아있을 때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반짝반짝. 이거 먹는 거야? 해의 민수는 침대 머리맡에 장식된 크리스탈을 하르려 했습니다. 순옥은 기가 막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속이라도 편하겠지. 한참을 방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민수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 실눈을 뜨자 민수가 어느새 자기 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순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초점 없는 눈동자에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순옥이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리자 민수는 해에 웃으며 순옥의 뺨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순옥이 공포로 눈을 질끈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방금 전까지 아이처럼 웃던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옥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그 섬뜩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굽었던 등이 꿋꿋하게 펴지고 어수룩하게 벌어져 있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방문으로 걸어가 문을 철컥하고 잠갔습니다. 순옥은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민수 씨 아니야? 민수가 천천히 넥타이를 풀며 순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도 동정도 아닌 서늘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벽 너머에 감시자가 듣고 있어. 네? 무슨. 민수는 자신의 목에 걸린 넥타이를 풀다가 갑자기 크윽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파. 이거 목 졸라. 푹 풀어줘. 으앙. 순옥이 어안이 벙벙해 그 모습을 쳐다보자 민수는 뒹굴면서도 입모양으로 창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며불며 창가로 기어가더니 창문을 활짝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향해 한참이나 에에에 웃어 보였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저 별채 어딘가에 자신들을 감시하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민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획 쳤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돌아보았습니다. 1초 만에 그의 얼굴에서 바보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김순옥 씨. 20살. 명문대 의상 디자인과 휴학. 아버지는 김 사장. 공장 부도. 어머니는 간경화. 수술비 1억. 당신 대체. 민수는 물을 한 잔 따르더니 입에 머금고 푸마이너스 뱉어버렸습니다. 맛없어. 그는 연기하듯 소리치더니 다시 순옥에게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랄 거 없어. 당신 신상 박 회장이 조사해서 나한테 내 신부감이라며 매일 브리핑했으니까. 민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군. 지금 시각 밤 10시. 네네 내일. 그는 갑자기 혀가 꼬인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옥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연기를 그만두려니 이젠 이게 더 편해질 지경이군. 그는 목을 가다듬고 완벽한 표준어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YK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요? 박 회장 아니, 내 큰아버지가 나를 그룹의 명예 마스코트로 공식 등록하고 내 모든 상속 권한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날이지. 그는 순옥의 앞에 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순옥의 턱을 가볍게 쥐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김순옥 씨. 내 아내. 당신은 내일 그 주주총회에서 내 10년 복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겁니다. 순옥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동네 바보 칠푼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였습니다.
순옥은 침대 구석에서 떨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것도 박 회장이 시킨 연극이죠. 날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연극.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연극은 맞지. 10년짜리 연극. 민수는 별채 안에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순옥의 앞에 던졌습니다. 읽어봐.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10년 전 YK그룹 강 회장 민수의 할아버지 및 강 사장 민수의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사건 보고서. 사람들은 단순 사고로 사고.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날 나도 그 차에 타고 있었소. 12살이었지.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이 우리 차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였지. 그는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팔뚝에 끔찍한 화상 흉터가 길게나 있었습니다. 난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내 눈앞에서 차가 폭발했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날 보며 민수야, 살아라라고 날 구해준 게 누군지 아시오? 그 트럭 운전사였소. 그는 내게 물을 끼얹어 불을 끄고는 미안하다 시킨 놈이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쳤지.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소. 유서와 함께. 민수는 순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병실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그가 바로 내 큰아버지 박 회장이었소. 그는 울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 민수야, 불쌍한 내 조카, 이제부터 내가 내 아비다라고. 민수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날 알았소. 그가 범인이라는 걸. 1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소. 내가 진실을 말하려 하자 우리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지.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과 망상. 그래서 난 바보가 되기로 했소. 죽은 듯이 미친 듯이 완벽한 칠푼이로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순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저예요? 왜 하필 당신 아버지가 필요했으니까? 네? 민수는 금고에서 두 번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순옥의 눈에 익은 아버지의 공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망한 게 아니야. 망하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당신 아버지 공장에 납품하던 최대 거래처 대성스틸. 1년 전 YK그룹의 유령 자회사가 인수했더군. 그들이 납품을 끊었지. 당신 아버지 공장의 최대 채권자 미래금융. 박 회장의 비자금 창구요. 그들이 대출금을 회수했지. 순옥은 서류를 읽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부도였습니다. 박 회장은 내가 성인이 되자 날 감시할 눈이 필요했소.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지 않으면서 돈 때문에 완벽하게 복종할 사람. 그래서 당신 아버지를 사냥한 거요. 당신을 내 사육사로 고용하기 위해. 아버지는 모르셨겠지.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민수는 순옥의 앞에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이건 내일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은 강민수의 정신감정 결과와 모든 상속 권한 포기 각서를 공개할 거요. 물론 전부 위조된 거지. 내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바보 연기를 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거요. 모든 이목이 내게 쏠린 사이 민수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순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연단에 올라 이 서류를 읽는 거요. 순옥은 민수가 내민 세 번째 서류를 보았습니다. 박 회장 비자금 내역 및 살인교사 증거자료. 내가 어떻게 당신 어머니 지금 YK 병원에 있어.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큰일이지 않겠어?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거래를 제한하는 거요. 민수는 순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해. 이대로 평생 날 감시하는 박 회장에게로 살면서 당신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에게 받은 돈으로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저 악마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 어머니를 당당하게 모실 것인가?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원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민수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민수가 드르렁 푸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연기라는 것을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회장의 딸 박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결혼식에서 가장 요란하게 민수를 조롱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아직도 해가 중천인데 이불 속에 있네. 우리 바보 도련님이 밤일은 제대로 했으려나? 박 이사는 하녀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방 안을 제 집처럼 훑어보았습니다. 민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박 이사를 보며 해에 웃었습니다. 누나, 까까 사줘. 아이 더러워. 저리 치워. 박 이사는 민수를 발로 밀치듯 밀어내고는 순옥의 앞에 섰습니다. 새아가.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 김순옥 씨? 어젯밤 별일 없었고? 우리 민수가 널 괴롭히거나 박 이사의 눈은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당장 말하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박 회장의 눈과 귀다. 순옥은 민수의 시나리오대로 겁에 질린 사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래? 박 이사는 순옥의 턱을 손가락으로 탁 쳐들었습니다. 눈은 왜 그렇게 부었어? 밤새 울었니? 하긴 내 신세가 1억에 팔려온 주제에 모욕감에 순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너희 아버지 공장 다시 세워줄 수도 있댔어. 내가 우리 민수 관리만 잘하면. 관리라니요 말기 못 알아들어? 저 바보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이상한 짓 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보고하라고. 알았어? 내 엄마 목숨 줄 우리 아빠 손에 달린 거 잊지 말고.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박 이사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누나, 미워. 나 배고파. 밥 줘. 밥. 저리 안 가. 이 바보가. 옷 버리잖아. 박 이사가 민수를 떼어내려 발버둥 치는 순간 민수가 순옥을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지금이야. 순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쿵쿵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순옥은 식탁 위에 있던 물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저 이사님 도련님이 목이 됐어. 이런 건 하녀들이 순옥은 박 이사의 앞으로 다가가다 어머. 비명을 지르며 민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주전자가 정확히 박 이사의 명품 실크 블라우스와 치마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야! 박 이사의 찢어지는 비명이 별채를 울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순옥은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 떨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풀려서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내년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야. 박 이사가 손을 들어 순옥의 뺨을 내려치려던 순간. 누나. 민수가 박 이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파. 누나 화났어? 무서워 의학민수는 바보처럼 울었지만 그 소나기 힘은 박 이사의 팔을 부러뜨릴 듯 했습니다. 아파. 이거 놔. 이 바보가. 힘만 세 가지고. 박 이사는 팔을 빼내고 젖은 생쥐꼴이 된 자신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두고 봐 너희 둘 다 가만 안 둬. 박 이사가 하녀들을 이끌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와 순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부인. 순옥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어젯밤의 겁에 질린 신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법이군. 실수치고는 아주 정확했어. 이사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오늘로 저 여자의 이사님 노릇도 끝이니까. 그는 순옥을 돌아보며 옷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자, 갈아입으시오. 이건 전쟁터에 나갈 갑옷이오. 순옥은 정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건 전쟁이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김순옥은 밤새 민수에게 건네받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억에 팔려온 희생양이었던 그녀는 이제 복수의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지독한 냉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방 한쪽에서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은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그 서늘한 복수기도 10년간 연기해온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슬픔과 결의에 찬 한 남자였습니다. 순옥은 대답 대신 민수가 건네준 서류철 아버지의 공장 파산 자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바보가 되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감시하는 박 회장의 충실한 개이자 나를 조종하는 악처가 되어야 하오. 악처. 박 이사, 그 여자는 당신이 나를 쥐고 흔들길 바랄 거요.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도련님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연히 바보를 잘 통제하니 쓸모는 있군.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방심하니까. 민수는 순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비난을 듣든 절대 흔들리지 마시오. 오늘 저 회의실에서 당신과 내 부모님의 원한을 모두 갚는 거요. 순옥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컥. 민수가 별채의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다시 풀리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순옥의 손을 덥석 잡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해의 마누라, 밥 먹으러 가. 배고파. 가자. 가자. 밥. 순옥은 그런 민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끄러워요. 빨리 걷기나 해요. 당신 때문에 늦었잖아. 악처 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물에 젖은 생쥐꼴로 돌아갔던 박 이사가 독사 같은 눈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분노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새 부부 납시였네.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기어 나오시나. 박 이사가 보란 듯이 경호원 2명을 앞세워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YK그룹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즉시 순옥의 등 뒤로 숨으며 으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저 누나 화났어. 때릴 거야. 마누라 지켜줘. 으앙. 민수는 순옥의 비싼 검은색 원피스에 콧물과 눈물을 맘껏 비벼댔습니다. 순옥은 속으로 이 인간이 하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겉으로는 민수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지. 울지 마. 뚝.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박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비키세요, 이사님. 주주총회 구경 가야 하니까. 뭐? 주주총회? 내가 감히. 박 이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딜. 여긴 너 같은 게 올 때가 아니야. 그리고 저 바보는 오늘 아빠가 중요한 발표를 하실 거라 방에 얌전히 처박혀 있으랬어. 싫어요. 갈 거예요. 회장님이 민수 씨 잘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회장님 얼굴 뵈러 가야겠어요. 혹시 알아요? 회장님이 우리 민수 마누라 왔다고 용돈이라도 두둑이 주실지. 순옥은 일부러 가장 천박하고 속물적인 말투로 그녀를 도발했습니다. 돈에 환장한 년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박 이사는 경멸에 찬 눈으로 순옥을 흘려보았습니다. 용돈? 흐흐. 그래. 내년 수준에 딱 맞는 생각이네. 박 이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길을 터줘. 저 바보가 회의장에서 발작이라도 일으켜야 아빠의 계획이 더 완벽해지겠지. 그리고 저 천한 년이 돈 밝히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쫓아내기도 쉽고. 박 이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좋아. 따라와.
대신 입 닥치고 구석에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어. 저 바보가 소리라도 지르면 그땐 내년 머리채부터 뽑아버릴 줄 알아. 알겠습니다. 순옥은 민수의 멱살을 잡다시피 끌고 박 이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오늘 내년 머리채를 뽑게 될 사람은 내가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드디어 운명의 심판이 벌어질 주주총회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주총회장은 YK그룹의 심장부답게 거대하고 서늘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검은 슈트를 입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의장 뒷문으로 들어서는 이상한 한 쌍에게 쏠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강민수 그 바보 아니야? 옆에 여자는 어제 결혼했다던 그 여자군 쯧쯧 돈에 팔려와서 온갖 수근거림이 순옥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시선이 즐겁다는 듯 해에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이사는 질색하며 그들을 가장 구석진 기자들도 앉지 않는 말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숨만 쉬고 있어. 알았어? 순옥은 민수를 구석에 앉히고 그 뒤에 병풍처럼 섰습니다. 그리고 연단 위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악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관용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민수와 순옥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새 각시가 생기더니 이런데도 다 와보는군.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실적 보고 올해 사업계획 지루한 보고가 이어지던 중 드디어 박 회장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자 다음은 안건제사오. YK복지재단 설립 및 특별관계인 자산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YK복지재단이라는 로고가 떴습니다. 박 회장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제게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떠난 제 동생의 유일한 혈육 강민수 조카가 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카메라가 구석에 앉아 딴청을 피우는 민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메롱 하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실소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조카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평생 이 YK그룹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입니다. 박 회장은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박아무개는 제 남은 생을 불쌍한 제 조카와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조카가 가진 모든 상속 지분을 이 YK복지재단에 기부하고 그 재단을 통해 제 조카를 평생 돌보고 남은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와 마이너스 일부 주주들 박 회장의 하수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저런 바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이야.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증거들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YK병원장 직인이 찍힌 강민수 공식 진단서. 병명 영구적 인지 장애 및 심신미약. 법률 행위 절대 불가. 두 번째, 전 재산 기부 및 모든 상속 권한 포기각서. 서류 맨 아래에는 강민수라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민수야. 이리 올라오너라. 주주님들께 인사드려야지. 박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신난다. 는 듯 달려나가려다. 갑자기 연단 앞에서 으악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불, 무서워. 불 아빠, 할아버지, 뜨거워. 으아. 민수가 10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뱉은 민수의 시나리오 속 그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자극하면 안 됩니다. 당장 저 아이를 박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 하지만 민수는 경호원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연단 기둥을 붙잡고 발악했습니다. 싫어.
나 장난감 사줘. 저거 민수가 가리킨 것은 박 회장의 명패였습니다. 박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저 명패가 갖고 싶었구나. 하지만 그건 내가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박 회장은 확인 사살을 위해 경호원들을 시켜 민수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으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민수의 상태가 격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후견인인 제가 박 회장이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직인을 꺼내들던 바로 그 순간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민수가 순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품속의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온몸이 떨렸지만 순옥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거대한 회의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단에서 발작하던 바보에게서 회의장 구석에 선 천안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발악하던 민수도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박 회장도 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이사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호원들 뭐해. 전현 입 틀어막고 당장 끌어내. 경호원 2명이 순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옥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뚫고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 박 회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많은 주주들 앞에서 관용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허세아가.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이시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지금 드려야 합니다. 순옥은 경호원들을 지나쳐 연단 아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서류철을 연단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촤르르륵 마이너스 수십 장의 서류가 박 회장의 얼굴 앞으로 그리고 주주들의 발밑으로 흩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용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대성스틸 거래 내역서. 그녀는 비서석에 있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회의장에 순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제 조카를 거두신 그 자비로 1년 전 저희 아버지를 왜 파산시키셨습니까? 뭐라고? 박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대형 스크린의 영상 케이블을 뽑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오버헤드 프로젝터 HP 위에 올렸습니다. 당시 시대를 반영한 아날로그 방식 스크린에 미래금융대출금 강제회수 통지서와 대성스틸 납품 중단 계약서가 거대하게 투사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YK그룹의 유령 자회사 대성스틸. 박 회장님 비자금 창구라는 미래금융.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대성스틸 분명 작년에 회장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건실했던 중소기업 사장을 일부러 빚더미에 앉히고 제 어머니를 병원에 묶어두고 그 목숨값 1억으로 저를 당신 조카의 감시견으로 놀이개로 사오셨습니다. 순옥의 절규의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거짓말. 저 전현이 돈에 미쳐서 헛소리를. 여봐라. 전현 당장 박 회장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던 그 순간. 누나. 무서워. 연단 기둥을 잡고 울던 민수가 실수인 척 박 이사의 발을 툭 걸었습니다. 야. 박 이사가 하이힐을 신고 연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박 이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기둥을 잡고 울던 민수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으려던 경호원의 팔을 우아하지만 뼈가 부러질 듯한 힘으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우두둑 마이너스 크크악. 민수는 경호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연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박 회장이 떨어뜨린 마이크를 주워들었습니다. 바보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차갑고 날카로운 YK그룹의 진짜 주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 김순옥 씨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낮고 힘있는 그러나 지옥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회의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은 제 착하신 큰아버지께서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 가장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 동네 칠푼이 YK그룹의 애완견인 줄로만 알았던 강민수가 경호원을 단숨에 제압하고 연단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감은 10년 전 비극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던 YK그룹의 적장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재수 씨? 박 회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쉰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연단 아래 딸 박 이사에게 달려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려 했었습니다. 큰아버지. 민수가 마이크를 쥐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야겠지요. YK그룹의 주주들을 기만하고 살인을 교사한 파렴치한 박관식 씨. 박관식이라는 회장 직함이 떨어진 본명이 불리자 박 회장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미쳤구나. 충격에 드디어 내 놈이 실성을 했어. 여봐라.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전현이랑 같이 정신병원이요. 민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제 어머니를 불법으로 감금했던 바로 그 병원 말입니까? 무슨 여러분. 민수가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큰아버지 박관식은 10년 전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를 고의적인 트럭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거짓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박 회장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증거. 민수가 회의장 맨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증거가 지금 이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끼익. 회의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감추지 못한 한 여인. 10년 전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고 알려진 민수의 어머니 오연수 여사였습니다. 박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매달 수십억을 들여 가둬두고 약물로 식물인간처럼 만들었던 그의 유일한 목격자. 오연수 여사의 휠체어를 민 병원 관계자는 10년간 몰래 그녀를 돌보며 약물을 바꿔치기 했던 민수의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것이 민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휠체어가 연단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오연수 여사는 마른 손을 들어 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살인자. 내 남편, 내 아버님, 당신이 죽였어. 주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 사고 전날 밤 당신이 트럭 운전사와 통화하는 거. 브레이크 고장 확실하게 처리해 라고. 아니야. 저 전현이 미쳤어. 다 거짓말이야. 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오연수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10년간 나를 속여. 죽여버릴 거야. 그때 확실히 죽였어야 퍼. 박 회장이 휠체어에 손을 대기도 전에 민수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감히 어느 손으로 내 어머니를. 박 회장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인자한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지고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살인자의 민낯만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박 이사가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이미 회의장 문을 열고 진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박관식 씨.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불법 감금 및 김 사장 순옥의 아버지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다 내 거였는데, 저 바보 새끼 하나 때문에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순옥을 그리고 민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너희 둘 다 철커. 회의장 문이 닫히고 YK그룹의 10년 암흑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연단 위에서 무너져 내리듯 어머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10년 만에 아들로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옥은 그 두 모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피바람이 먹고 세상은 YK그룹의 충격적인 진실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바보왕자의 10년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박 회장과 박 이사는 물론 그들에게 부역했던 임원들과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조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순옥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YK병원 특실. 순옥은 어머니의 손톱을 정성껏 다듬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경과도 좋았고 딸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딸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순옥아, 내 엄마. 그강 서방하니 강 회장이 내 고맙다고 전해다오. 내 아비 원수 갚아주고 내 애미 살려줘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내가 그런 험한 아니야. 엄마 아니야. 순옥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민수의 어머니 오연수 여사가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두 어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운명으로 기구하게 얽혀버린 두 여인이었습니다. 오연수 여사가 먼저 마른 손을 내밀어 순옥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이 제가 뭐가 제 아들 민수 10년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 아들놈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따님이십니다. 오연수 여사는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아니 새아가 내가 우리 민수 살린 게야. 그날 두 어머니는 한참이나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밖 공원 벤치.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순옥의 아버지 김 사장 앞에 섰습니다. 김 사장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날 죽이게 장인어른. 날 내 손으로 내 딸을 원수의 소굴로 밀어넣었네. 내가 내 딸을 팔아먹었어. 이러게 난 애비도 아니야. 김 사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가슴을 쳤습니다. 민수는 그런 김 사장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님.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지 말게 아버님.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박관식은 아버님의 그 부성애를 이용한 겁니다. 아버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순옥 씨와 같은 피해자이십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 하나를 김 사장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뭔가 아버님 공장입니다. 박관식에게 빼앗겼던 공장 부지와 기계들 YK그룹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이 떨리는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YK 스틸과의 정식 납품 계약서입니다. 자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YK그룹의 정식 파트너로서 다시 일어서 주십시오. 아버님. 김 사장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강 회장 민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아버님. 김 사장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치욕과 회한의 눈물이자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 어색한 침묵이 순옥과 민수 사이를 흘렀습니다. 10년의 복수극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계약도 끝났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축하드려요.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거리를 두는 그 호칭에 민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고맙소. 그럼 저는 이제 순옥은 이혼 서류를 꺼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순옥 씨. 민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수술도 잘 끝나셨고 아버님 공장도 제자리를 찾았소. 네 정말 감사. 그러니 민수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이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을 위한 인생 말고 당신을 위한 인생을 사시오. 네? YK그룹 디자인실 총괄 이사 자리요.
네? 제가 어떻게 당신 원래 꿈 아니었어? 의상 디자이너 민수는 순옥이 휴학 중인 학교의 복학 신청서와 파리 유학 서류까지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내 아내는 YK그룹 강민수 회장의 아내가 아니요. 민수가 순옥의 젖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빛나는 김순옥 당신 하나뿐이요. 민수 씨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한 거 맞소. 하지만 그가 순옥을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주주총회장에서 나를 구하러 뛰어들어온 당신을 본 순간 내 10년의 복수는 끝났소.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도 당신과 함께 순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인연은 복수가 끝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1년 뒤 따스한 봄날. YK그룹은 강민수 회장 체제하에 완벽하게 정상화되었습니다. 박관식 일가가 남긴 부패의 고름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민수 회장은 냉철한 카리스마로 회사를 이끌었지만 김순옥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YK그룹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은 물론 김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은 파리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YK그룹의 디자인실 총괄 이사이자 김순옥 재단의 이사장으로 누구보다 바쁘고 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순옥이 함께 지내는 한적한 전원주택의 넓은 정원. 10년의 상처를 회복한 민수의 어머니 오연수 여사와 이제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순옥의 어머니가 자매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거기 그렇게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상추 다 죽어요. 어머나. 내가 또 그랬네. 호우 이게 다 우리 순옥이가 빨리 손주 소식을 안 줘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정원 한쪽에서는 이제는 YK그룹의 최우수 협력. 파트너가 된 김 사장이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민수와 함께 바비큐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서방하니 강 회장. 불은 이렇게 피우는 게 아닐세.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허 회사 경영은 귀신같이 하면서 이런 건 영 젬병이구만. 우리 순옥이 닮아서 두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순옥은 테라스에서 이 모든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편안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순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그렸어? 우리 김 이사님? 아직요. 강 회장님이 자꾸 방해해서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옥아.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왜요? 민수 씨. 고맙소. 뭐가요? 10년 전 내 지옥 속에 당신이 들어와줘서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지옥을 끝나게 해줘서. 순옥은 민수의 품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할 말이 있어요. 순옥은 민수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10년 전 그 소년의 눈처럼 크게 뜨였습니다. 우리 순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순옥의 배에 가만히 귀를 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10년의 세월과 모든 아픔과 그리고 새로운 환희가 뒤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두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 마침내 눈부신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